볼게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에코프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이 종목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고까지 요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반면에 좀 좋지 않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소 좀 부정적인 견해인데 그럼 계속 오를 거라고 보시는 근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개인들이 좋아한다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다. 그러면 개인들이 성공한 거죠.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네? 수익을 수익 실현을 챙겼으니까 개인들이 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결국은 수산화 리튬 자원 전쟁 속에서 이 에코프로나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이렇게 지난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올랐다고 보는 시선이 많고 네. 또한 이제 아직 더 간다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지금 120만 원, 130만 원대에서 110만 원대에서 등락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오른 건 맞죠. 과거 1년 동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보통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어떤 정책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포항의 이제 전구체, 양극재 이런 리사이클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 또 에코프로죠. 정부가 상당히 밀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그걸 잠시 후에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주는 정부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리튬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규 정부에서 특화 단지를 지정한 것이 2차 전지 그리고 또한 반도체 쪽입니다. 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죠. 자, 일단 반도체는 용인, 평택, 메모리 세계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점유율을 10% 확대하기 위한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를 용인, 평택, 구미에 진행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포항입니다.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년 70만 톤을 생산하는 기지를 이제 육성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기업들이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PER이든지 밸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지만 공장이 완료되고 또한 이제 우리는 봐야 될 것은 생산이 되는 시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5분 안에 네. 충전으로 끝나는 전기차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km 이상 이제 갈 수 있는 배터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전쟁 속에서 결국은 저는 한국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이제 저는 뭐 단기 흐름은 뭐 지지난주에도 네. 2차 전지가 많이 빠져서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어제까지 보면 또 이제 코스닥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런 단기 예측보다는 뭐 좀 넓은 시선으로 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리는 썩 좋지 않은 자리라고 봐요. 저항 130만 원대. 네. 하지만 다시 좀 조정이 온다면은 에코프로 손 안 나가시는 분들은 유지 수익 120만 원대까지 다시 온다. 그럼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만 내려오더라도 담아봐야 될 기회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로 한 15%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저점에서 잡은 건 아닌데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담으신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테슬라보다 가장 먼저 이것을 상용화한 기업이 있다. 네. 말했죠? LG 에너지 그렇죠. 솔루션이죠. LG 엔솔. 그리고 또 한 이제 삼성 SDI 이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삼성.
이 반도체를 직접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2차 전지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 삼성 SDI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수율에서 테슬라의 4680 배터리보다 오히려 앞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도 한국의 4680 배터리를 네.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예, 저렴한 차들, 네. 중저가형 모델에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원계, 4원계 배터리도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앞으로 요 시작이다 좀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좀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마다 어떤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종목들. 뭐 차트를 한번 보시죠. 과거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네. 이 올라갔던 주식이 바로 이 통신 기업들, SK텔레콤이죠. 네. 예, SK텔레콤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자, SK텔레콤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기 전에부터 갖고 있게 될 시점까지 네. 한 2년, 3년 만에 이 주식이 10년치의 성장을 한꺼번에 올랐어요. 네. 근데 그냥 오르느냐? 그거 아닙니다. 자, 보면은 그것이 오르던 시기, 많이 올랐다 했던 시기가 뭐 7,000원, 8,000원, 3,000원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2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뭐 이런 조정들도 있었던 거죠. 저는 2차 전지도 10년간의 앞으로 향후 10년의 네. 성장성을 반영해서 향후 2, 3년 안에 다 오르게 된다. 뭐 당 중간에 이런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파동 과정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정부마다 어떤 정책의 수혜주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닷컴들 네. 그리고 인터넷의 시대, 뭐 통신도 이제 고속망을 깔았죠. 그러면서 닷컴 시대가 왔었는데 그때 뭐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같은 기업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수천 배를 상승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좀 더 지나서 보면요. 지난 뭐 정부 때 같은 네. 경우에서도 저는 이제 카카오로 봤습니다. 그것을. 카카오에 대해서 IT? 예, 네. 저희 또 제 유튜브 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카페에서도 이게 바로 주도주다 했는데 중간에 조정이 많이 왔어요. 근데 결국은 두세 배 이상의 큰 상승을 줬죠. 네. 그것과 같은 것이 지금 저는 뭐 2차 전지다. 네. 단기 흐름이야 뭐 좀 안 좋을 수 있고 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타는 메가 트렌드는 아직은 2차 전지가 끝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그 과정 중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2차 전지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신 거고 아까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밀집도의 차이라는 거, 용접 기술의 차이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술을 먼저 누가 선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쟁에서 이기고 지고가 판가름이 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네,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수율이란 거는 이제 10개를 만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 8개, 9개 돼야 되는데 뭐 파나소닉도 그렇고 뭐 반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중국의 CATL 네. 같은 경우에서도 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면요. 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5에서 60%. 근데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LG 엔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80에서 특히 삼성은 뭐 90까지도 네. 수율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앞서가고 네.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하게 또 좀 봐야 될 것은 네. 또 최근에 뭔가 이제 주식 흐름은 시장 분위기가 네. 좀 안 좋은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네. 뭐 그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한국이나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조금 좀 불안한
상황들이 좀 많은 시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축이라고 보겠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는 것인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끝나고 나서 다시 증시에 대해서 안정을 찾아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은 네. 결국은 또 이제 요 관련 2차 전지 관련해서 기업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뭐 중국발 리스크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한 번의 뭐 국채 금리의 상승이나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소식들로 인해서 시장이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가장 먼저 올라가줄 업종, 올라가줄 테마가 2차 전지일 것이라고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은 굳건히 믿고 계십니다. 다음 관심주로는 저는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네. 홀딩스를 좀 말씀드려 보는데요. 자, 포스코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 다들 철강 기업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변화하고 있죠. 어떤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뭐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 또한 이제 리사이클링 공장까지 되면서 원료를 갖고 있고 광산을 갖고 있고 채굴해서 생산,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 표에서 한번 봅시다. 요 회사의 제가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것이요. 이 회사의 광물입니다. 리튬 가격이죠. 근데 최근 리튬 가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을 제가 2024년 기준으로 요 멀티플 PER이라 그러죠. 이제 성장 기업은 PER을 보통 뭐 20배라든지 30배, 뭐 40배. 지금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48배 정도 PER은 좀 높을수록 더 가치를 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PER 좀 20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석형으로 요 캐파를 보면은 43,000톤을 포스코홀딩스가 24년에 생산해낸다라면은 요 광물로만 이제 톤당 3만 달러로 봤을 때 19만 2천 원 정도의 주당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뭐 6만 달러라면 지금은 한 3만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2025년 그리고 특히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2030년을 본다면요. 2030년에는 광석형에서 22만 톤의 리튬을 채굴하고요. 네. 염수형에서 10만 톤을 채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전통 자원에서 10만 톤을 채굴하게 돼서 요 회사의 리튬 가격이 3만 원 톤당 이제 3만 불로 본다면은 리튬 가치에서만 채굴되는 가치에서만 오는 주당 한 주당 가치는 159만 원이 됩니다. 네. 159만 원. 만일 리튬 가격이 6만 원이다, 6만 불이다라고 보면은 요 기업의 가치는 리튬 가격에서만 300만 원이 가야 된다. 2030년 기준이죠. 네. 자, 2030년 기준 이 회사의 채굴과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나오는 것들은 다 표로 나와 있고 뭐 회사가 발표한 것들입니다.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나오는 가격으로 이 회사의 영업이익 그리고 수익을 체크를 해봤을 때 2030년이 되면은 300만 원 리튬 가격으로만 주가는 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 이제 철강 가격이죠. 철강 가격이 과거 2007년도에 철강 기업만으로도 70만 원을 갔던 주가인데 과거 70만 원을 갔었고 또한 철강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가치가 한 40만 원으로 치자. 30만 원 정도로 칩시다. 네. 그러면 이제 2030년에는 3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지금 주가는 저는 싸다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공매도를 어떻게 좀 이겨내갈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본다면 저는 뭐 50만 원대 조금 싸게 산다면 50만 원 한 초반대에는 이 주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중에 가장 멀티플이 낮은 기업으로 이 포스코홀딩스를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2차전지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2030년에는 주가를 우리가 300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자세하게 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오늘의 주가가 지금 54만 6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2030년에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정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PER이 얼마라고 하셨죠? PER을 이제 보통 이제 20배나 30배 기준으로 잡는데 네.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15배, 20배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포스코홀딩스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수산화 리튬이죠. 네. 리튬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을 봐서 그 회사가 이제 공급해내는 것에 본다면 한 주당 PER이라 그러죠. 네. PER 경우 이제 20배나 요 경우에 35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리튬만으로도 생산해 내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먼 기간인데 과거 이제 삼성전자를 네. 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많이 올랐을 때 네. 비싸다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삼성전자도 20만 원 갔어, 30만 원 갔어, 100만 원 갔어. 100만 원이 비싸다고 했죠. 네. 근데 그 중간에 100만 원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조정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장기로 봤을 때 네. 지금 뭐 400에서 600만 원까지도 상승을 했던 거죠. 네. 액면 분할을 하기 전 가격이라면은 저는 포스코도 이 삼성전자의 한 5년, 6년 전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이 아닌가. 네.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 이 포스코가 장기적으로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아까 공매도 세력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가장 좀 두렵고 싫은 부분이 공매도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하고 가야 될까요? 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공매도를 반대하는 또 모임 있습니다. 저희 네, 오픈 채팅 알아요. 있죠? 네네. 네, 거기 오셔서 같이 좀 연구해 보시고요. 이제 공매도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어떤 것들이 있겠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하고 불법 공매도. 또한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의 경우 이제 기간이 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좀 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점점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뭐 제 바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져서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증시에 투자하신 모든 종목들이 다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기회가 되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저희 오픈 채팅방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